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단 a는 상수입니다. 가번. x가 a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엔요. 나번은요. 서로 다른 두 실수 A,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함수 fx는 x는 알파와 x는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 m을 갖는다예요. 참고로 여러분 m 양수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m 양수예요. 이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m은 양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동일한 극대값을 가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번. 함수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는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보다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일 때 라지 m의 최소값, 이 극대값이 최소입니다. 그럴 때 m 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가번 조건으로 갈게요. 가번 조건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x가 a보다 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fx는 x-a분의 g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x가 a보다 큰 범위니까요. 맞아요? 자, 여기를 이제 접근할 거예요. 그런데 나번을 보시면 이 fx가 이렇게 돼 있는데 fx가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x는 알파와 x는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을 가져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프가 동일한 극대값을 x는 알파, 베타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극대예요, 극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이 값과 이 값이 뭐라고요? 같다고요. 여기를 물론 이 함수가 이렇게 이어지는지 여기서 더 이어지는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여기와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그으면 이게 얼마라고요? y는 라지 m이라고요. x축이 어디 있을까요? x축은 밑에 있습니다. 왜요? 양수라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y는 m이 x축이 되면 상당히 계산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흰색 곡선이 y는 fx예요. 그럼 이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만 내려준다면 이 점과 이 점이 x축 밑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걸 이용하고자 합니다. x축을 m만큼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꼴의 함수라면 어디서요? 이런 꼴의 함수에서 이 함수를 x-a에 어떤 다른 함수 더하기 라지 m 이렇게 쓸 수 있냐고요. 여기에다가 얼마만큼 더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함수는요. 여기서 m만큼 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쵸?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자, 이렇다면 이게 뭐라고요? 극대값이죠. 라지 m이 극대예요. 그러면 현재 이 둘 사이의 관계는요. 우리는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를. 이 fx를 볼 거예요. 여기를 공략할 거란 말이에요.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양변 x-a를 곱하면 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x-a 곱하면 gx는 얼마예요? hx 더하기 라지 m의 x-a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왜요? gx가 무슨 함수래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gx는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인 4차함수예요. 그럼 현재 요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요렇게 한번 보시면 문제에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fx는 뭐라고요? 알파에서도 베타에서도 m을 가져요. 극대값 맞습니까? 그러면 극대니까 f 프라임 알파는 f 프라임 베타는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올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자, 그런데 이 fx가 어디에서 정의됐어요? x가 a보다 큰 상태에서 정의됐어요. 그러니까 x는 a보다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럼 당연히 알파 베타는 알파는 a보다 클 거고 당연히 베타도 a보다 클 거예요. 그럼 편의상 그냥 알파를 베타보다 작다. 즉 베타가 알파보다 작다라고 하자.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쓸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에서 f 알파 마이너스 라지 m은 0일 것이고 f의 베타 마이너스 라지 m도 0일 거예요.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대입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이 식 보이시죠? f의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a분의 h 알파 더하기 m이에요. 0 아니죠? 따라서 h 알파가 얼마예요? 0입니다. 이 식 때문에 요 관계 때문에 h의 알파가 0이고요. h의 베타도 0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쓰기 위해서 미분할 거예요. 이 식 미분할 거예요. f 프라임 x는 여기 미분해 보세요. 여기 미분해 보시라고요. x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엔요 h 프라임 x 그 다음엔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h x 이렇게 나와요. f 프라임 x가 맞죠? 그런데 이 함수가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f 프라임 알파가 0, f 프라임 베타가 0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여러분 f 프라임 알파를 대입하면 여긴 0 아니라니까요. 알파에서 a 빼면 양수잖아요. 0 아니에요. 분자가 0 나와야죠. 그러면 h 프라임의 알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h의 알파 이 값이 0인데요. h의 알파는 이미 0이라고 썼어요. 이건 0이에요. 여긴 0이 아니에요. 누가 0이어야 돼요? h 프라임 알파가 0이어야 돼요. 야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건 때문에 무엇이 추가되느냐? h 프라임 알파도 0 그리고 h 프라임의 베타도 0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앞부분 거 살짝 한 번만 더 볼 거예요. 힌트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어디요?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H의 알파가 0, H의 베타가 0, H 프라임의 알파가 0, H 프라임의 베타가 0이에요. 우와, 그러면 HX는 X 마이너스 알파가 최소한 2번 들어있고요. X 마이너스 베타가 2번 들어있으니까 H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인수로 갖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GX는 4차함수예요.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4차함수는 뭐 더하기 m 곱하기 x 마이너스 a. 여기 1차죠. 그러니까 hx가 몇 차함수예요? 4차예요.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뭐라고요? 최고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과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보면 hx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hx가. 자, 그러면 이 hx는 여러분 이렇게 대칭되면 이 함수는
네.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가 얼마예요? 알파, 여기가 베타. 물론 여기에 어딘가에 A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참고로 여기 얼마입니까? 네, 2분의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요 가운데 값이 여기 극소 값을 가지는 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H 프라임 X는요. 왜요? 왜? 이거 H 프라임 X 왜 구합니까?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H 프라임 X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HX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한번 미분 함수가 0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 둘을 만나게끔 하려고요. 그러니까 H 프라임 X는 이걸 미분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왜요? 한번 미분해봐. 0이잖아요. 그럼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알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x 4제곱이니까 미분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3차항이 나와야 되니까 3차씩 나와야 되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엔요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h 프라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a를 하면 그냥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고요. 0 되는 값이 하나 둘 셋 4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이거 왜 했냐고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대략적인 모습이 마이너스 4고요. a 알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여기 그래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4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는 베타. 이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 아시죠? 자, 이제 뭐 할 거예요? 이 함수와 그 다음엔요. 이 함수를 같이 나타낼 겁니다. 왜요? 여기 보세요. f 프라임 x는 h 프라임 x 곱하기 x 마이너스 a 여기요. 이 함수에서 hx 이 함수를 뺍니다. 그래서 는 0 되는 x 값을 빨리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서 막 쓰느니 개형을 한번 보자고요. 이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자고요. h 프라임 x 그다음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hx가 0 되는 x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어디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잘 보세요. 어디 하고 있다고? 여기요. 이걸 찾기 위해서 요 부분 분자가 0 되는 걸 찾기 위해서 이 함수를 여기다 그렸고요. 이 함수를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둘 다 그린 거예요. 그렇다면 둘을 빼서 0 된다. 그러면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만나야 되잖아요. 자, 이거 그려봐요. a 알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똑같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a 알파 여기는 베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앞에 있는 함수는요. 흰색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hx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어떤 모양이냐고요? 알파에서 접하면서 자 접했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대칭되면서 이렇게 돼요. 왜요? 이거보다는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3입니다. 훨씬 더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가파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흰색이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자, 이럴 때 보시면 어디서 만나요? 알파에서 만나죠. 베타에서 만나죠. 근데 하나 더 만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딘지 몰라요. 그 값을 그냥 감마라고 쓸게요. 제 맘대로. 이걸 감마라고 쓰면은 x 값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알파 또는 감마 또는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여기 그냥 감마라고 쓴 겁니다. 여기 좀 만나니까요. 왜요?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분자가 f'(x) 구에서 분자가 0되는 이 값이 0 되는 값은 결국 두 그래프가 만난다. 만난 점이 3점 나왔죠. 그러면 알파, 감마, 베타니까요. 알파, 감마, 베타. 알파에서 누가? 여러분 지금 제가 쓰는 건 이건 뭘 쓰는 거예요? f'x가 0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걸 통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f'x가 0 되는 걸 찾기 위해서요. 극대값이 라지 m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0 돼야 되니까 이 값이 0 되는 값이 알파, 감마, 베타예요. 여길 보시고요. 그럼 알파보다 작을 때 이 함수 흰색에서 노란색을 뺍니다. 알파보다 작으면 위에 있죠? 플러스예요. 알파와 감마 사이에서는요. 알파, 감마 사이에서 흰색이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엔요. 플러스. 그 다음엔 마이너스. 그래프는요. 보이십니까? 극대. 극소. 극대. 그래서 f 알파가 얼마라고요? 극대값 라지 m. 여기 f 베타가 극대값 얼마? 라지 m.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접근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fx는 여러분 fx는 어떤 모양의 그래프일까요? fx는 네, 그래요.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게 y는 m이라면 fx는 그래요. 이렇게. 이런 꼴이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예요. x는 알파, x는 감마, x는 베타. 이게 fx예요. y는 fx. 대충 그린 개형이. 그러면 극대, 극소, 극대 몇 개 가집니까? 3개 가집니다. 답원 조건이었나요? 답원 조건. 맨 마지막에 문제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에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문제에서. 답원 조건 보시면 함수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보다 많다 돼 있습니다. 많다. 그래요. 많았으니까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는 3개입니다. 그러니까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는 1개 아니면 2개입니다. 그쵸? gx는 몇 차 함수예요?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인데요. 4차 함수인데 극대 또는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건 1개 아니면 2개예요. 왜요?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건 3개니까요. 3개를 찾은 거예요, 지금. 맞죠? 자, 그러면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건 1개 아니면 2개입니다. 즉, gx의 극값은 2개 이하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조금 이제 지워볼게요. gx의 극값은 2개 이하인데요.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다가 gx는 칠판이 부족해요. 공간이 부족해요. gx는 네, hx 더하기 m 곱하기 x 마이너스 a 이렇게 썼습니다.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런데 gx는 그 값이 2개 이하예요. 맞죠? 2개 이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g'x를 구하면 미분해 보세요. h'x 더하기 라지 m이에요. 우와. 그러면 여러분 g'x가 이게 뭐 되는 걸 찾아야 돼요? 0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H'X 더하기 M이 0 돼서 G'X가 0 됩니다. 즉 G'X가 0 되는 그 값을 찾아야 되는데 보이시죠? 그 값은 2개 이하입니다. 누가요? Gx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를 보시면 H'X는 마이너스 M을 만족해야 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Y는 H'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M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Y는 H'X의 그래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X축이라면 Y는 H'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마예요? 알파. 여기는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는요. 베타. 이거겠어요. 즉 H'X가 Y는 H'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M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M값 문제에서 양수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M은 음수입니다. 음수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Y는 마이너스 M이라면 이 점에서 만날 것이고 그 값은 몇 개예요? 1개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까지 나가면 여기선 그 값 같지 않습니다. 누가요? Gx가. 자, 우리는 이 두 점에서 만나지만 그 값은 1개.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그 값이 3개가 돼서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남은 조건, 즉 Gx가 fx의 그 값이 Gx의 그 값보다 더 많아야 되죠. 우리 가나다 읽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Gx의 그래프가 여기 요 그래프에서 G'X가 0 된 X값을 찾았을 때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마이너스 M은 H'X의 극소값보다는 같거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즉 H'X의 극소값과 음수예요. 마이너스 M 사이에는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뭐 해야 됩니까? H'X의 극소값이니까 이 함수의 극소값 여기가 얼마냐고요? 여기가 얼마냐고요?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죠. 자, H'X는요. H'X는 마이너스 4배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식이요.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그냥 미분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예요? 6루트 3입니다. 그럼 베타는 얼마입니까? 베타는 알파 더하기 6루트 3이에요. 따라서 이 식을 대입하시면 결국에 H'X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루트 3,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루트 3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함수, 이 긴 식을 미분을 통해서 극소값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면 H'X는 식도 참 깁니다. 미분하셔야 돼요. 미분. 다 미분. 전개해서 한 번 미분하고 그냥 쓰고 한 번 미분하고 그냥 곱하고 한 번 미분하고 그냥 곱해서 다 정리하시면 이 이기도함수 hx의 이기도함수인 H'X는 마이너스 12에 x의 제곱 그 다음엔요 2알파 더하기 6루트 3 2알파 더하기 6루트 3의 x 그 다음엔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6루트 3알파 더하기 18 이렇게 됩니다. 직접 다 미분했습니다. 다 미분해서 정개한 식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12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루트 3 플러스 3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요. 즉 어디에서 한 번, 두 번 미분한 게 0되는 x값은요. x값은 알파 더하기 3루트 3 마이너스 3 또는 알파 더하기 3루트 3 플러스 3이라고요. 그림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알파 더하기 루트 3, 알파 더하기 6 루트 3. 그럼 이 점이 얼마라고요? 이 점이 알파 더하기 3 루트 3 마이너스 3이요. 여기서 3만큼 뺐다고요.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알파 더하기 3 루트 3 플러스 3. 여기서 3만큼 더했다. 3만큼 뺐다. 이런 뜻이에요. 어차피 이 점에서 대칭 함수고요. 이 높이와 요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함수거든요. 3차 함수로서. 따라서 극속값은 h에다가 h 프라임에다 얼마를 대입한 알파 더하기 3 루트 3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대입합니까? 여기 있죠. 이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이 값을 대입하면 보세요. 마이너스 4 있습니다. 마이너스 4 곱하기 각각 쓸게요. 알파 더하기 3 루트 3 마이너스 3을 이 x자리에 대입하면 3 루트 3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곱하기 이 값을 다시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만 나옵니다. 곱하기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알파는 지워질 거고 3 루트 3 마이너스 3에서 6 루트 3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 빼기 3이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곱하면 12 12 곱하기 여기 얼마입니까? 보세요. 3 루트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3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9가 나와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마이너스 18 이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16이에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216하고 우리 아까 구한 마이너스 m하고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m값은요 216보다는 뭐 해야 돼요? 크거나 같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라지 m의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16이 답이에요. 결국 상당히 길죠? 어렵습니다.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죠, 당연히. 어느 부분을 접근할지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가, 나, 다 조건들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답을 냈지만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혹시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예비 수험생이 있다면 네, 정말 와 너무 어렵다 라고 그냥 멍하니 넉넉히 계시지 마시고 어디부터 접근할지 또는 다른 방법의 해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꾸준히 연습해 주세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 이 문제 특별히 시험장에서 정말로 이 문제를 만나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첫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직 속단하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입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어떡하지 시험 못 봤는데 큰일 났다 뭐 망했다 막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입시 양상 많은 정보들을 잘 수합하셔서 입시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정말 멍했습니다. 어디부터 접근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했고요. 정말 저도 수험생 시절을 겪어봤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다면 나도 침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 문항입니다. 여러분 한 문제 혹시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반복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분석해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좀 못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입시 계획을 세우고 잘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속단하지 마시고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정말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최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조금 어렵고요.
날씨만큼이나 문제는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변별력 있게 출제하느라 마지막 29번 30번이 참 어려웠죠. 특별히 이 30번 문항 정말로 어려운 문항으로 기억될 거예요. 자, 이 문항을 풀 때 그 fx가 같은 값의 극값을 갖는다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진 과정을 꼭 한번 봐주세요. 아, 그냥 어려운 문제라고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만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왜요? 수능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시작이에요. 입시도 거치셔야 되고 여러분들 원하는 학교, 학과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꿈을 조금씩 펼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너무 울상짓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박수와 격려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정말 너무나 열심히 수고했다는 걸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식할 거예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나머지 일에 집중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일 겁니다. 언제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끝까지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창지였습니다.